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돈을 버는 두 가지 방식, 그리고 돈을 쓰는 두 가지 방식,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번다라고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입니다. 즉 직장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자,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을 우린 근로소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가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자영업자.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영업자에서 조금 규모가 크면은 약간 사업, 개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큰 비즈니스,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 중에 오늘 자영업자, 사업자, 근로자 이런 걸 떠나서 돈을 크게 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나의 직접적인 시간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의사든 내가 어디에 가서 시간을 쓰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나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그리고 수익 구조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의 비즈니스나 수익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을 투입한다.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 첫 번째로 가는 게 좋을지 두 번째로 가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첫 번째 게 좋다, 두 번째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성격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청년들, 나는 커서 무슨 직업을 갖지? 나는 어디다 취업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명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음식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호텔에 취직을 하든 고급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일하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고 뭔가 시스템 머리만 쓰고 뭔가 딱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에 기본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명사로서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떤 방식으로 나는 할 것인가, 이게 명확해지면은 5년, 10년, 20년 뒤 내 삶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적인 시간을 투여해서 아까 같이 초밥을 만드는 내가 직업을 가지겠다. 그럼 20년 지나도 나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시간적 자유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희망하고 좋아하면은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직접 일을 하기 싫어, 이런 친구들은 이런 초밥 장인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브랜드 관리나 품질 관리, 상품 관리, 그리고 이미지, 가게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들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본인은 시간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10여 년 쭉 익숙하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10여 년, 20년 계속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나는 회사 다니는데 계속 회사를 다녀야지, 어떻게 중간에 나와서 창업하면 거의 대부분 망하는데 그럼 창업을 하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생활에 만족하시면은 그냥 회사 계속 다니시면 되고, 회사 다니면서 나중에 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노후 마련이 다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중간에 빨간 날 많고 쉬는 날 합쳐서 많이 또 쉬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나는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불만족스럽고 나중에 나는 나의 사업을 통해서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나의 직접적인 시간을 투여해서 돈을 번다. 두 번째는 나의 시간과 무관하게 시스템이나 특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중에 저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면서 결국 소비라는 걸 합니다. 돈 번 거를 쓴다라는 얘기죠. 이 소비는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뭐 흔히 말하는 필요와 욕구,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사야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은 필요한 게 쌀이 될 수도 있고 김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있죠. 사람들 성별이나 나이 따라서. 그 욕구는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 요즘 뭐 포르쉐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포르쉐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루사,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가지고 싶다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폰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필요와 욕구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뭐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소비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내가 돈을 쓰는 게 진짜 증발하는 소비, 사라지는 소비, 그리고 남아있는 소비, 즉 그냥 돈을 증발시키는 소비, 뭔가 써서 없애는 거죠. 옷을 샀다가 입고 나중에 뭐 버린다든지 음식을 산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증발하는 소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남는 소비가 있죠. 이런 거는 바로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증발하는 소비, 두 번째는 남는 소비. 남는 소비는 자산을 취득하는 거다. 자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많죠. 우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뭐 음원을 사라, 저작권을 사라, 그리고 빌딩을 살 건데 조각조각 내서 조금의 돈을 투자해서 강남에 빌딩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투자죠. 그리고 우리가 미술품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을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무를 사도 됩니다. 나무를 사서 마당에 심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조경수로 경기가 좋을 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취득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뭐 빌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소비를 할 때 증발하는 소비에 돈을 쓸 것인지, 내가 돈은 사용해서 내 돈이 어디 이동은 했지만 그게 자산이 되는 곳에 소비를 할 것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유튜브를 한번 보고 나서 집에서 부부라면 앉아서 한번 의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비를 조금 줄여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거에 돈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면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정리도 조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돈을 버는 두 가지 방식, 그리고 돈을 쓰는 두 가지 방식 이야기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번다. 내가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든 이러면은 나의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직접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돈을 쓰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는 다 증발하는 소비, 그냥 써서 없애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자산이 되는 소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 A4에 이렇게 십자를 그어서 어떤 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신다면은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났을 때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쓰는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소비 자산, 즉 사용하고 나면은 다 증발하는 거, 가지고 있을수록 돈이 깎이는 거.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거는 비싼 새 차를 사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소비 자산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중고가 됐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주택 가격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을수록 돈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산, 생산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소비자산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내 전체 재산이 소비자산의 몇 프로인지, 생산자산의 몇 프로인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이 되게 많아 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산에 들어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비자산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이런 소비자산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다 돈을 넣을까요? 당연히 생산자산에다 돈을 넣어야겠죠. 상가를 사든지 공장을 사든지 특허를 사든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산에 돈 쓰는 걸 줄이고 점점 생산자산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적금 넣고 있어요.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없어요. 은행 이자가 보통 2%, 1년에 물가 상승률이 보통 3% 이상입니다. 즉 100만 원을 내가 넣어놨다라고 했을 때 1년 지나면 이자가 만약에 2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2만 원이 되는데 1년마다 물가 상승률이 3% 내지 5%씩 오른다면 이 100만 원의 가치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다든지 적금을 한다라는 거는 생산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이나 이런 그냥 크게 투자되지 않는 돈들은 소비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번 거를 어떻게 생산자산으로 옮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이 생산자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가 어떠한지 이런 것도 좀 공부도 하시고 미래 기술 이런 것도 책도 읽어보시면서 투자를 준비하신다면은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